26번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크리스티안 휴겐 이 사람에 대한 건데요. 네,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내용 일치잖아요. 내용 일치, 불일치. 그렇다면은 색깔로 봤을 때 거의 중요한 게 없다라고 보여지죠. 네.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의 뒤에 나와 있는 working on telescope and grinding his own lenses 요런 병렬 구조 요거는 그냥 분사가 두 개, 현재 분사가 두 개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면 수학자야 천문학자인 얘는 태어났다 헤이그 1629년 그는 공부했다 법학을 수학을 대학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뭐에 바치다라고 할 때 devote something to 뭐뭐 나오면 주어가 시간이나 노력 따위를 뭔가에 바쳤다. devote 명사 to 명사. 처음에는 수학에 그런 다음에는 광학에 또한 헌신했다. 그리고 망원경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 그리고 렌즈를 가는 거니까 그라인딩. 그리고 이제 영국을 몇 번 갔어요. 그리고 아이작 뉴턴 토스트를 만들어 보시죠. 1689년에 이럴 때 못 드시면은 좀 아픈 거야. 이삭이죠, 이삭. 아이작 뉴턴을 만났죠. 네, 영국 가서. 빛에 대한 그의 연구 외에도 휴게는 또한 뭐를 연구했냐면 힘과 운동을 연구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요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대. 아, 그러면 뉴턴을 만났지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과거에 대한 거니까 동사 과거나 요런 데 나오는 이제 과거 완료 같은 거 이 정도가 하나의 포인트 정도가 될 수 있고요. 뒤에 부분에도 없어요. 자, 휴겐의 광범위한 성취들은 뭘 포함했냐면 가장 정확한 시계 중 결과물인 pendulums 우리 시계추 움직이는 거 아시죠? 자명종 시계 그거예요. 그리고 그의 천문학 연구에서는 뭐가 연구된 거냐면 수행되다라고 할 때 carried out인데요. 그의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수행된 연구는 포함했어. 뭘요? 타이탄의 발견. 그리고 토성의 가장 큰 위성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탄이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토성의 고리에 대한 정확한 기술. 그러니까 이 휴겐에 대한 게 나오게 되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발견했고 자신의 망원경으로 그리고 토성의 고리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을 한 것을 포함한다. 얘는 출제 가능성도 낮지만 내용 자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네. 요런 거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마세요. 여기 분사 다 분사 ing 형태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29번은 항공기의 운항 원리와 조종사의 활동인데 얘 조금 어려워요. 이거 알아요. 집중. 민간 항공기예요. 민간 항공기는 항로를 운영하죠. 뭐와 비슷하냐면 도로와 비슷해요. similar to. 민간 항공기는 도로와 비슷한 항로를 운영합니다. 비록 민간 항공기가 여기서 도로를 운행하는데 이 도로들이 에어웨이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요거 하랄 다시 여기 항로라고 하는 것이 데이예요. 항로들이 뭐는 아니냐면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니야. 눈에 보이거나 하는 그런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니야. 여기 physical structure. 피지컬 단어 조심하세요.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자, airways 항로들은요 가지고 있어 고정된 폭과 규정된 고도 이런 단어 조심하세요. 아까 구조물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고 했고요. 항로는 고정된 폭과 규정된 고도 그러니까 폭이라고 하면 옆으로 가는 거 고도는 높이 이런 게 이제 어떤 항로를 규정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여기서 위치는요 앞에 나오는 고정된 폭과 고도 복수주어기 때문에 and day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폭과 고도가 분리한다 움직이고 있는 통행을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통행을 분리해 줍니다. 여기 수직 분리, 수평 분리가 있는데 먼저 상하의 간격을 두는 거야. 비행기 공간에. 그래서 비행기들이 pass over, 공항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반면에 다른 과정들이 밑에서 발생하겠지. 왜? 수직적인 분류야. 높이란 말이야. vertical. 이 vertical이라는 단어도 가끔씩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항공 여행이 보통은 cover. 어디까지 가냐면 long distance. 장거리를 가죠. 그러면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short period는 짧은 기간에 강도 높은 조종 활동, 고강도 조종 활동이고 그게 언제 벌어지냐면 이륙과 착륙 시에 벌어지지. 얘는 짧은 시간에 고강도 조종 활동. 그리고 또 하나는 long period, 긴 기간에 저강도 조종 활동이 있는데 어디? 공중에 있는 동안에. 떠 있는 동안에는 고강도가 아니라 저강도야. 착륙할 때와 이륙할 때는 고강도지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저강도다. 그리고 그 떠 있는 동안이 뭔데? long hour, 장거리 비행이라고 알려진 비행의 일부분이 바로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기간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항로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비행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long hour, 장거리 비행이 뭔데? 라고 하는 그 조종사의 활동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비행에서 이 장거리 비행, long hour portion, 그 동안에 조종사들은 더 많은 시간을 평가하는 데 보내. 이런 거, assessing. 요약문 같은 거 나오게 되면 단어 조심해야 돼. 항공기의 상태를 평가해. 떠 있는 동안이야. 뭐보다? 근처의 비행기를 탐색하는 것보다. assessing도 ing고 searching도 ing지. 여기 spend가 나오면 동명사, 동명사가 다 나와야 돼. 시간을 동명사 하는데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왜냐 하면 because 충돌이라고 하는 거야. 항공기 간의 충돌이 대체로 언제 발생하냐면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가 많은 데니까 떠 있는 동안에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항공기의 malfunction, 얘가 오작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장거리 비행 중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단어들을 되게 조심해야 돼.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비행 활동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항로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비행 활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단거리, 장거리. 단거리일 때는 고강도이기 때문에 이착륙에 집중하는 반면에 장거리일 때는 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근처 비행기를 탐색하는 것보다는 그 항공기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왜? 공항 주변에서의 충돌이 있는데 추락은 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자동차, 비행기, 뭐 기차 다 포함해서 자전거까지 가장 교통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게 항공기. 제일 낮은 게요? 네. 제일 높은 게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 다음에 높은 게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제일 높은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자, 30번이요. 이거 저기 정원쌤하고 했죠? 아니요? 안 했어? 그 있자. 30번도 안 했어? 네. 여러분, 그 원자는 에이텀 볼 수 없죠? 네, 31번부터 했어요, 쌤이. 네. 원자는 볼 수 없죠? 너무 작죠? 근데 그것을 입증하는 사례들, 얘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례가 막 빠이야 나오는데 냄새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첫 부분 괜찮아요. 나 스페인 갔어요. 백종원인가요? 저녁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죠? 스페인은 빠에야 먹어요. 자,
자, 주방의 향기가 자극했어요. 내 미각을. 미르라고 하는 게 혀에 있는 미각을 자극하는 것들인데 먹게 될 음식이 나오고 있었어. 어떤 형태로? 분자의 형태로. 그럼 여기서 분자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중을 통해 떠다니는 드리프팅. 얘는 드리프팅은요. 플로팅 하셔도 돼요. 여기 단어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중을 통해 떠다니는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 너무 작아. 여기 투투 용법인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 못 보는 거야. 하지만 감지되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내 코로는 감지돼.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invisible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보이지 않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야. 하지만 detected, 감지되는 거야. 코로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최초로 떠올렸어요. 원자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빵을 굽는 것의 그 냄새라고 하는 게 어떤 생각이 들게 했냐면 그리스인들에게 대이하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 이때 suggested는요 뒤에 should가 나오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빵의 작은 입자들 particle. 자, 맨 처음에는 molecule 분자, 두 번째는 atom. 선생님 머리처럼 이렇게 뒤에 붙임머리. 세 번째는 molecule이에요. 입자. 빵의 작은 입자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beyond vision이야. vision.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는 거야. 그럼 얘가 바로 invisible이에요. 이해됐니? 이 4번 문장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 분석 노트를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구분하란 말이야. 이렇게 waiting이라는 분사와 drifting이라는 분사 다 ing 형태잖아. 그래서 the cycle of weather 날씨의 어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시켰대. 이 생각. 이 생각은 뭔데? 작은 입자, 빵의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네 아이디어야. 그게 뭔데? 물웅덩이가 땅에 있는데 점차 말라요. 그러면 사라져요. 그리고는요. 나중에는 비가 되어 떨어지죠. 여기 dries out, disappears, falls later as rain. 이게 동사의 병렬 구조예요. 이 생각에서 하나 더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추론했단 말이야. 그리스인들이야 다. 그리스인들은 대이하라고 추론했어. 반드시 존재한다. particle. 뭐야? molecule, atom, particle, 다시 particle이야. 물의 입자가 수증기로 변해. 그리고 수증기로 변하고 구름을 형성해. 그리고 떨어져. 지구로. 이거 뭐야? dry out, appear, falls가 똑같은 거잖아. 그죠? 네. So that. 그래서 물은 보존되는 거야. conserved. 아까 reinforced, conserved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과거 분사고 얘는 동사예요. 비록 그 작은 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어. 뭐라고요? invisible이라고 했죠. 네. too small to see가 invisible이라고 자꾸 기억하란 말이에요. invisible. 그러면서 다시 스페인으로 왔어. 백종원. 제 빠에야 가요. 영감을 줬슈. 4,000년이나 너무 늦게요. 뭐 하도록이요? 그 원자 이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에는 여기도 투투용법이죠. 네. 아까 위에서는 too small to see였잖아요. 네. 여기서는 too late to take the credit. 공로를 인정받기에 너무 늦게. 그러니까 이미 다 그리스인들 얘기해놓고 스페인 가서 그리스 얘기하면서 빠에야 쳐먹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문을 친근하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빠에야는 마지막에 한번 언급된 정도지 빠에야를 말하는 게 아니야. 입자, 분자, 원자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things. 하지만 detected, 감지되는 거다. 됐슈?
네.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돼. 갔다 오세요. 갔다 안 오셔도 돼요. 그건 안 돼. 네. 31번이야. 현수아 선생님. 네? 이 세 번째 문장을 모르면 이 지문을 논하면 안 돼요. 자, 취약함이 바로 연약함이에요. 이 취약함을 언급한 게 뒤에 끝에 문장에 vulnerability, 여기 fragility. 그러면 위에 나오는 단어들의 연결을 보면 weakness, 연약함, 취약함, 이게 밑에 나오는 fragility.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주제인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예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open, 열어주는 것은 연약함이다. 바로 이 연약함이다. 이때 강조 구문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얘를 향해서 오고 있어. 앞에 4, 5, 6, 7 문장이 다 얘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연약함이래요. 다시 세 번째로 갈게요.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게 연약함이래요. 얘도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에 보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 현대 불교의 스승인 다이닝 카타지리가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은 Returning to Silence, 침묵으로의 회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책에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Life is a dangerous situation. 삶은 위험한 상황이다. 왜? 삶을 그 삶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이 삶을 얘가 삶이에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줘. 우리가 만약에 강하고 충분하다면 우리의 삶은 소중하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언제든 깨어질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언제든 아플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언제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의 글들은 채워져 있어. 바로 그 사실. 그 사실이 뭔데? 예. 그 사실. 그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왜? 죽어가면서 책을 쓴 거잖아. 중국의 자기 그릇은 아름답죠? 왜? 언젠가 그 중국 자기 도자기는 깨질 것이기 때문에. 현석이의 사랑은 예쁘죠? 순수하죠? 하지만 언젠가 깨질 거예요. 안 예뻐요. 그 그릇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놓여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 왜? 삶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스트러글, 고행이라. 이것은 뭔데? 불안정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아름다움이고 깨지는 거.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은 shut up boy.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아래서 불안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inevitable.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상처.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는지 말이야. 뭘요? 사랑과 상실은 친밀한 동반자다. 만남과 이별, 출생과 죽음, 사랑과 상실은 intimate, 친밀한, 가까운, companion, 동반자다. 같이 간단 말이야.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해. 진짜 꽃을 너무 많이 사랑해. 뭐보다? 당연히 플라스틱 조화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 황혼의 빛, 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그 황혼의 빛은, 노을빛은 한순간만 지속하고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우리가 불안정한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가 연약하다,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건 강한 거지만 시험을 못 보는 건 연약한 거죠. 근데 그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야. 소중한 거야. 시험 봤는데 틀리지 않아? 그러면 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
수능 만점자들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이에요. 수능에 만점 받을 수 있어. 선생님 나 틀렸는데 만점 받을 수 있어. 근데 언젠간 깨져요. 그게 우리의 존재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놓치면 안 돼요. 어렵지 않죠, 이제? 괜찮죠, 이제? 네. 32번으로 하나 가볼게요. 세 번째 문장과 여덟 번째 문장 반드시 기억합시다. 32번은 출제 가능성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문장쯤에 이 도치구문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 아무것도 nothing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Nothing happens immediately.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볼 수 없다. 어떤 결과도 우리의 연습으로 우리가 하는 연습이나 일, 공부로부터 기억하세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한 남자의 사례와 같다. 이 사람은요 불을 피우려고 해. Try to make fire. 문질러 가지고요. 이거 김병만이죠? 정법, 정글의 법칙. 맨날 뭐 비비고 앉아 있잖아요. 라이터 쓰면 되는데. 이 남자가 자신에게 말합니다. 있잖아 그들이 말하기를 불이 여기 있대. 불이 있어. 비비기만 잘하면. 그리고 계속 문질러요. 힘차게. 근데 계속 문지르는데 매우 impatient. 참을성이 없어요. 광수죠. 예전에 이광수 정법 나와가지고 개찌라하던데. 그는 그 불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 불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야? 사람들이 야 이거 피우면 불 나올 거야 했는데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겠죠. 그래가지고는 풀이 죽어가지고 멈춘다고요. 잠깐 쉬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볐던 그 막대기들의 열이 식겠죠. 그럼 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그 불을 피우려는 진행은 느려. 그리고 다시 쉬어요. 이거 뭐예요? 하다 말다 공부를 하다 말다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꾸준하게 계속하면은 올라가는 거야. 불이 일어나듯이. 그때쯤 그 열이 사라져 버리죠. 왜? 자꾸 쉬니까. 왜? 이유는 그가 충분히 오랫동안 그 불 피우는 일, 이때 it은요 rubbing two sticks가 되겠죠. 두 개의 막대기를 문지르는 거 그걸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다시 문지르다가 또 쉬고 그리고 멈춰 완전히. 그럼 봐 이제 열 번째 문장에 나도은이는 뿐만 아니라는데 부정어가 앞에 나왔잖아. 그가 지쳤을 뿐만 아니라 도치구문 또한 그는 점점 더 좌절하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불이 없구만. 실제로 사실은 그는 그 불 피우는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충분한 열이 없었다고요. 불을 일으킬 만한. 무슨 말이야? 99%까지 했는데 마지막 1%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불이 안 일어난 거지. 그 불이라고 하는 것, 얘가 결과예요. 결과라고 하는 건 항상 거기 있어. 하지만 그는 계속 그 끝까지 불이 일어날 때까지 결과가 보일 때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 consistent effort 얘가 make a result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꾸준한 노력이 결과를 만들어. 이게 이 지문이 말해주는 전부예요. 저기요 뭐지? 얼투게더랑 컴플리트리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잘 바꿔서. 네. 또요. 33번이야. 첫 번째 문장과 열 번째 문장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불은 뭐라고요? 오면서 결과예요. 문지르는 건 뭐라고요? rubbing those sticks. rubbing two sticks. 얘가 의미하는 건 make a result. 뭐라는 거야? 노력을 하는 게 making an effort. 이게 막대기를 문지르는 행위예요. 비교하자면 그런 말이란 말이죠.
3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데 학문적인 언어를 academic language를 일상적인 언어 everyday language 얘로 바꿔보는 거야. 첫 번째 문장 주제예요. 이것이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 작가로서 여러분이 명료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려면 어려운 언어를 쉬운 언어로 바꿔라 이거야. 글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지적하듯이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이 아니야? 과정이라는 게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있고요. 관계부사 where로 가도 돼요. 우리가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만들어진 생각. 완전히 만들어진 생각으로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서. 그럼 뭔데? 우리는 완전히 만들어진 생각을 transcribe가 옮겨 쓰는 거거든요. 본래 그대로의 바뀌지 않은 상태로 페이지에. 이런 과정이 아니라고. 반면에 도리어 여기 외우세요. 글쓰기는 더 종종 a means of discovery 발견의 수단이야. 발견의 수단이라고 할 때 이 means는요 s 붙여서 명사로 그냥 수단이에요. 그래서 a means of 발견의 수단이야. 그리고 이때 in which도 역시 where로 쓸 수 있겠죠. 그 발견의 수단에서 우리는 글쓰기의 과정을 사용해. 어떻게? 우리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의문사 플러스 동사 원형.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글쓰기 과정을 사용하는 거야.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네 번째 문장 나오는데요. This is why 이것이 바로 이유다. 작가들이 are often surprised 종종 놀라는 거야. 왜 놀라는데? that 이하를 발견해서 놀라는 거야. They end up 그들이 결국 끝내게 되는 것 관계대명사죠. 페이지에 끝내게 되는 것. 얘는 대절의 주어예요. 그것은 꽤 달라요. 뭐와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 얘도 관계대명사예요. 얘도 관계대명사, 얘도 관계대명사. 그들이 페이지에 결국 적는 것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꽤. 그래서 놀라는 거야. 그리고 it would be 그렇게 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관계대명사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일상적인 언어는 종종 crucial 아주 중요해. 이런 발견의 과정. 글쓰기는 발견의 수단이고 발견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야. translating. 더 평범하고 더 간단한 말. 이때 terms가 words야. 그것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어. 정말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쉬운 걸로 바꿔보라고. 뭐가 아니라 as opposed to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것들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쉬운 단어로서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아내는 걸 도와줄 수 있대. 그러니까 아카데믹 랭귀지는 어렵잖아. 쓰지 말고 쉬운 말로 해서 얘가 중요한 거야. 마지막 문장도 거의 주제문에 근접한 중요성을 가져요. 1, 2, 4, 6 얘가 만약에 글의 순서로 나온다면 어떤 문장을 건드려도 되지만 3번 문장이나 5번 문장 같은 경우를 문장 삽입으로 냈을 경우에 난이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있을 일에 대해서 1분 컷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남은 일주일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핵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준비하면 효과적일지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4월 15일 목요일이고요. 4월 17일 토요일날 중간평가 있어요. 총 40문항을 보게 되는데 객관식 30문항, 서술형 10문항, 1교시에 테스트 보고 2교시에 프리 수업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월 20일 화요일날 마지막 내신 수업이 있죠. 이때는 아마 선생님은 실전 기출, 다른 학교의 타학교 기출의 변형을 풀 거예요. 교과서가 모의고사를 섞인.
중간평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평가해 보는 거고, 화요일 날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출제되었던 교과서와 모의고사의 기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선생님 다뤄볼 거고요. 4월 22일 목요일 날은 영어 직보예요. 영어 직보는 여러분들은 첫날 시험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학교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5시까지 올 수 있겠죠. 5시부터 10시까지. 이해되세요? 금요일 날이 첫날 시험이기 때문에 상황 1, 2, 3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날 엄청 바쁜 날인데, 네. 직보는 학교 끝나고 5시로 정했지만 일찍 오세요. 내일부터가 시험이면 목요일날 일찍 끝내줄 거라고. 그러면 3시에 끝내주면 4시까지 오는 거고, 4시에 끝내주면 5시까지 오는 거야. 저녁 다 먹고 와야 돼. 이 중간에 휴식 좀 빼놓고는 시간 없어요. 왜? 요 앞에 경성 1, 2, 3 직보가 또 있어요. 얘는 시험 둘째 날이어서 1시부터 시작이거든? 여러분들은 딱 5시간이잖아. 이거 안 되면 줌 켜놓고 새벽 3시까지 가야 돼. 될 때까지 가야 돼. 이 마지막 일주일 집중이 정말 초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잘했어도 일주일 제대로 안 하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현석은. 시간화랑 잘 하시고요. 선생님이 필요한 영상 부분 말씀하시면 카톡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